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디자인이 좋으면 발표 합격을 하나요? 디자인이 좋다고 발표를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발표평가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디자인이 깔끔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예쁘고 무조건 뭐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잘 드러나게끔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발표 평가를 앞두고 어떻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예창패, 초창패 이런 지원 사업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메시지가 잘 드러나게끔 하는 PPT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한 결과물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최악의 중에 최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줄글로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줄글로만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에 딱 봤을 때 시각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글로만 미친 듯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이디어만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글로만 하시는 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꼴 저장 안에서 다 깨지는 유형들.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글꼴 저장하셔서 깨지면 막 굴림체 이런 걸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유형은 색깔을 너무 많이 쓰시는 유형이에요. 디자인을 잘 쓰는 분들일수록 색깔을 적게 씁니다. 디자인을 못하는 분들일수록 색깔을 많이 써요. 대부분의 디자인 잘 못하시는 분들은 A, B, C 그래프를 두고 작업을 할 때 이 막대 그래프의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은 회색, 진회색,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나머지 요소들은 다 그대로 두고 포인트 컬러만 맞춰서 조정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표지를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일단 표지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잘못 쓰는 표지의 첫 번째 유형은 회사명을 쓰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행복 주식회사예요. 그러면은 표지에다가 행복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이 회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검정 색깔 배경에 우리 회사 로고만 딱 띄워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표지들은 별로 좋은 표지는 아닙니다. 표지의 역할은 보자마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자료를 보면서 머리를 한번 식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약간 예고편처럼 살짝 어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잘못 쓰시는 두 번째 유형이 프로그램명을 적으시는 경우입니다. 2025 초기 창업 패키지 최종 발표 평가.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쓸 필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여러분들은 표지에 뭘 쓰셔야 되느냐? 우리 아이템에 직관적인 멘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솔루션,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 요게 정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표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사 사진을 하나 갖고 오셔서 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잘 북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아이템이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사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F&B 쪽이에요. 그러면은 F&B랑 관련된 이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품인 경우라면 우리 아이템이 조금 더 크게 큼직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좋고요. AI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근데 AI 관련된 이미지가 아직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AI 관련된 느낌이 나는 이런 이미지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템에 대한 뭔가 상징적인 이미지가 하나가 크게 들어가고 한쪽에다가 이 텍스트를 몰아가지고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표지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IT 핸드폰 이미지 살짝 돌아간 이런 포토샵 한 것 같은 요 느낌 있죠? 요런 걸 목업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목업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넣으면 깔끔하게
포토샵을 한 것처럼 이렇게 360도 돌고 있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줍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사이트 저작권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 용도로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배포를 어딘가에 하거나 내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디자인,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참고로 본문은 가급적이면 목차는 안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목차를 넣는 순간 그대로 읽느라 시간이 30초 시간이 가게 되고요. 목차를 안 넣으시는 분들도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툭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목차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지, 다음 장이 바로 본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문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여기 두 개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막힘 상단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내용 자체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용이 많다? 트임 상단 쓰시는 게 조금 더 시원시원합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서 우리 아이템 부분을 딱 짚어주거나 좀 하이라이트 처리해야 되는 한두 장 정도는 이런 느낌을 써주면 굉장히 반전을 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트임 상단을 기본으로 가시고 요 막힘 상단을 일부 페이지의 하이라이트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트임 상단도 디자인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제목하고 소제목입니다. PSST를 바탕으로 챕터 1, 1-1, 1-2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목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소제목에다가 이 대제목의 내용을 연계해서 갖고 오시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예시같이 대제목에다가 1점 플라블럼이라고 적었는데 소제목에다가 1-1 개발 동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목차를 요약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소제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반드시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의 트임 상단을 만드는 것과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백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소제목을 입력을 할 거거든요. 입력하세요. 이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왼쪽에 입력을 할 거냐, 가운데 입력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내용이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왼쪽에 입력하는 유형이 당연히 시선의 흐름상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입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많이들 쓰는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우선은 잡아볼게요.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또 쓰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예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대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게 되면 1 플라블럼, 이 목차를 표시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대제목과 소제목 중에 뭐가 더 글자가 커야 될까요? 정답은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대제목은 작아야 돼요. 그리고 연해야 됩니다. 소제목은 글자가 커야 돼요. 일단 요 기본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 핵심 메시지는 밑에 거잖아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10여 년간 일하며 느낀 핵심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본문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이걸 다 지웠을 때 이 내용만 봐도 내용이 읽혀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컨셉이 이거구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주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제일 손쉬운 패턴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도형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컬러를 하나를 정하세요. 윤곽선은 없는 게 좋습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나서 도형 하나를 복사하시는데 나머지 도형 하나의 색깔은 약간 이렇게 명도를 조절하는 색깔도 괜찮고 아니면은 채도를 아예 조절을 해서 좀 이렇게 초록 색깔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파란색 정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슷한 하늘 색깔 계통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색깔은 가급적이면 무채색을 하나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벌써 약간 톤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잘 맞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그룹화 시켜볼게요. 하나의 이 도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그룹화가 된 도형은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제가 옆에다가 싹 얹어볼게요. 됐나요?
끝입니다. 그럼 벌써 그냥 여러분들 깔끔한 도형 하나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묵직한 색감에 해당되는 색깔이 요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요거 그냥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작업을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동그라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마련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화면에 뜨는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살짝 노출이 되잖아요. 색감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여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 작업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트임 상단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본문 내용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문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글자, 그러니까 타이포를 뭘 쓸 거냐, 글꼴을 뭘 쓸 거냐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 어떻게 잡을 건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진을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글꼴은 여기 올려놓은 요거 있죠. 요 글꼴들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글꼴입니다. 이 글꼴들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디자인 폰트예요. 근데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무료 폰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자인 폰트 여러분들 잘못 쓰시면 내용 증명 날라오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미친 듯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상업적 용도가 안 되는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출판사, 네이버, 구글 이런 데에서 만든 거라 안정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셔도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런 폰트를 쓰게 되면 너무 막 깨질까봐 막 아무리 글꼴 저장을 해도 약간 좀 불안해요. 자, 이런 경우이시라면 당연히 맑은 고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맑은 고딕을 쓰실 때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맑은 고딕의 문제가 뭐냐면 자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인데도 맑은 고딕을 거치게 되면 자간이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을 쓰실 때에는 안정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되 오른쪽 클릭하셔서 글꼴 들어가셔서 문자 간격에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좁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1에서 3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요 글꼴하고 확실히 자간이 좀 좁아졌죠.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입력한 건데 여러분들의 PPT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간을 좁히잖아요. 눈으로 읽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읽혀요. 그래서 자간을 너무 넓지 않게 쓰셔야 되는 이유는 글자가 읽히는 속도가 자간이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빨리 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간을 너무 넓은 폰트라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레이아웃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시선의 흐름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위에서부터 아래고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서 두 가지의 같은 레벨의 메시지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레벨이실 때에는 그냥 같은 레벨로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모든 내용은 레이아웃의 관점에서 소 타이틀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점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점은 너무 낮은 신뢰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분에 대한 분석이 뭐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넣어주시고 이 낮은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그냥 같은 레벨로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은 화살표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줄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요. 요런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뭐 땡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는 안 돼 있는데 해외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색깔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더라. 이 얘기가 핵심이죠. 근데 아까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고민을 먼저 하시고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도식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삽입 들어가시면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식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프로세스형도 있고요. 이렇게 주기로 도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계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목록에 해당되는 핵심 메시지를 딱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디자인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용하셔서 이렇게 제가 도형 그린 것처럼 쓰시는 게 좀 깔끔하기는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세 번째는 사진인데요.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 아니면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에는 그 관련된 상징적인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글로벌 사례를 들고 싶으면 로고를 쓰시는 게 좋고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그 국기 사진을 갖다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템이에요. 우리 아이템에 대한 사진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이 아이템에 대한 활용 방법은 제품이시면 제품 이미지를 크게 IT 서비스이시면 우리 IT적인 부분을 목업 이미지에 넣어서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단계여가지고 쓸 게 없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남의 거를 갖고 오세요. 경쟁사 이미지를 갖고 와서 누가 봐도 합성한 게 티가 나게 그냥 파워포인트 도형 쓰셔도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쪽지처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만 쓰시면 돼요? 당구장 표시한 다음에 샘플 이미지입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인정이 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 이상 단계이시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라인업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연하는 부분까지 넣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 좋고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면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 가져가서 구현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들은 발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지 않게는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가독성 있는 디자인이 평가위원들이 보기에도 일단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너무 막 여백의 미를 주고 글자 조그만하게 써서 되게 감각적인 느낌이 나게 하기보다는 발표평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컨트라스트를 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디자인이 메시지를 너무 잘 담아주고 있으니까 물 흐르듯이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예창패 초창패의 디자인은 그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창패 초창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작업하시고 발표 연습도 충분히 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